북한이 오늘 새벽 엿새 만에 또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올해만 벌써 4번째입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쏘아 올렸는데 청와대는 5시간 만에 NSC를 소집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에 부정적이다, 강한 우려를 나타냈고, 정경두 국방장관 오늘은 좀 단호한 어조로 우리를 위협하거나 도발하면 적이다, 북한은 당연히 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왜 이렇게 계속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걸까요? 그 의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봅니다. 오늘 새벽 2번에 걸쳐서 북한에서 발사를 했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그런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수도 있고 또 방사포일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현재 분석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과거와는 조금 다른 그런 재원으로 식별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어떤 미사일 발사를 하면은 그럼 우리는 그걸 그냥 방어 능력으로 막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공격 능력과 방어 능력, 실제로 어떤 전력으로 대응할 것인지, 우리는 지금 현재 그런 능력을 제한적이지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훨씬 더 강력한 대응 능력을 갖출 것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합참은 오늘 아침 새벽에 북이 함경남도 포도반도에서 미사일 2발을 쏘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5일에 이어 북의 이 같은 행위는 한반도 평화에 전면 역행하는 것으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북은 9.19 군사합의 정신을 준수하여 평화를 해치는 일체의 위협과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북의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어렵게 마련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에 중대한 장애만을 조성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전체 회의를 개최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군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히고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어주십시오. 또한 이와 관련된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조속히 논의해 주십시오.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 도발은 작년 남북 군사합의, 9.19 군사합의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북한은 이미 미사일 도발을 세 차례 함으로써 삼진 아웃됐습니다. 남북 군사합의 파기해 주십시오. 예, 북한의 미사일 도발 배경, 의도 한번 짚어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기남 교수. 네. 근데 왜 이렇게 꼭 새벽에 쏘죠? 뭐 여러 가지 그 새벽 시간이 이제 어떤 미국의 어떤 시각, 네. 미국이 이제 그 시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워킹 일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예. 미국을 겨냥했다는 또 해석도 있고요. 또 어쨌든 그 뭐랄까 좀 조용한 시기에 또 쏴야 예. 여러 가지 안정적 어떤 환경, 그 주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고려된 것이 아닌지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남북 정상 만났을 때 김정은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새벽마다 잠을 깨워서 죄송했는데 네. 이제 잠 설치는 일 없도록 하겠다. 그런 이야기 해놓고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계속 새벽에 미사일을 쏘아 올립니다. 그 답답한 노릇이죠. 지난해만 빼놓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벌써 15번째 미사일 도발입니다. 예. 작년 한 해만 좀 뜸하더니 여전히 또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 못된 버릇이 다시 그 가동되는 것 아닌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차적으로는 8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 소위 이른바 군사훈련, 예. 어떤 축소 또는 연기를 요구하는 뭐 그런 좀 단기적인 그 요구가 있는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제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최근에 이렇게 도발이 계속되는 것들은 보면 기본적으로 비핵화 협상 자체를 지금 북미 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무 협상부터 진행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건 아닌지, 소위 이른바 시간 끌기죠. 시간 끌기가 작동하고 있다는 느낌도 보여집니다. 당장 ARF 이번에 열리게 된 총회에서도 폼페이오와 리영호 간의 회담도 무산됐죠. 또 우리 측의 어떤 그 쌀 제공 의사도 안 받겠다고 했지요. 뭐 전체적으로 또 뭐 잠수함 발사 가능한 탄도미사일도 시범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본다면 비핵화 협상을 어떤 그
자기들의 어떤 의도와 어떤 그 주도권을 가지고 가기 전까지는 좀 시간을 벌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간 게임을 해야 되는 게 김정은 위원장인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망각한 채 또 과거의 패턴으로 돌아가면서 오히려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좀 더 추락시키는 그런 또 우를 범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예. 북한의 의도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짚어볼 수가 있을 텐데 최경철 의원 보시기에는 북한의 의도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네, 북한은 언제든지 자신들이 불안하면 무언가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무언가 불안한 것 같아요. 뭐가 불안한 거 보니까 북한이 계속해서 남쪽에다가 욕을 해대는 걸 보니 결국에는 스텔스 전투기를 지금 들여오고 있죠. F-35. 그렇죠. 예. 그걸 들어오니까 북한이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북한은 6.25 때도 그렇지만 압도적인 공군력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었죠. 북한의 김일성 얘기로 따지면 한 73개 도시가 초토화됐다. 6.25 전쟁 때. 그리고 북한은 미군이 태평양 전쟁 때 사용했던 폭약보다 6.25 전쟁 때 북한에 뿌려버린 폭약이 더 많다. 그래서 북한은 압도적인 공군력에 대해서 히스테리가 있다. 그래서 평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심도가 100m씩 됩니다. 지하철역이. 예. 그만큼 폭격에 대해서 아주 뭐 자지러지는 반응을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40대의 스텔스 전투기를 2021년까지 도입하고 이미 4대가 들어왔고 8월 달에도 들어오게 되는데 이러한 직접적인 전투기 도입 행위가 사실상의 도발 행위다. 내가 불안하다. 그러니까 나의 불안을 너희도 한번 맛봐봐라. 그래서 지금부터 5월부터 지금까지 4차례 정도의 탄도미사일을 쏘면서 우리한테 지금 압박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문재인 정부로서도 스텔스를 굳이 사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워낙 구매에 대해서 압박을 하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많은 전투기를 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북한이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압도적인 전술 무기를 북한의 위협적인 무기들을 절대로 구매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평양 가보셨어요? 네, 정말로 그렇게 깊이 지하철 예, 그렇습니다. 갔던가요? 예. 예. 노영희 변호사는 의도를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의도는 뭐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전투기 들여오는 것에 대해서 불안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연합훈련 뭐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이제 근본적인 두려움은 또 사실은 빨리 제재 완화를 하고 뭔가 좀 결과물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닐까 예.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DMZ에서 뭐 사진을 주는 것 때문에 만났다라고 했을 때 북한 측에서 먼저 빨리 이제 협상을 시작하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상당히 지금 뭔가 결과물이 안 나온 상태에서 본인들이 그대로 펜딩되어 있는 상태 그 자체가 좀 상당히 안 좋게 여겨지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지금 미국하고 한국이 지금 어떤 식으로 나올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안 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그거는 북한 사정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시기와 상황 같은 것들을 보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이 김정은이 25일 이후에 또 이런 식으로 금방 도발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그 정부도 좀 단호하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북한 조선중앙TV도 평양발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 이런 논평을 냈는데 그 부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동 측에서는 남조선 군부 호정 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 시위의 일환으로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권혁 관장, 이게 이제 지난번 미사일 발사했을 때 나온 건데 그때는 분명히 이게 경고다 하는 차원에서 쏜 것이다라는 것을 밝혔지만 오늘 별도의 뭐 성명이나 논평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때 그 평양 방송의 이 메시지의 포인트는 이제 남조선 호전 세력 예. 이렇게 일단은 칭하면서 자신들의 미사일 도발의 정당성을 그렇게 이제 부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또다시 이 미사일을 다시 발사 실험을 함으로써 재현되는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한 어떤 국제사회의 신뢰 추락 이런 것을 지금 불가피하게 이제 불러오고 있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체제 안전에 필요한 미사일 발사 실험일 수도 있습니다. 나름은.
그러나 이게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연속되는 발사 도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지 않는 것으로서 북미 간의 협상 테이블은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미국에 간접적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렇게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른 서방 세계와의 경제 교류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지 예. 본인들의 협상력이 올라간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한 패착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지금과 같은 태도를 본다면 한미 연합훈련 당시에 미국의 전략자산이 운영이 된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강도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또다시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부 장관이 강력한 발언으로 이제 북한에 이제 구두 경고를 하고 나섰는데 일단 정부가 현재 북한이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미사일 도발이 결코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당국이 원하는 어떤 협상의 선물을 얻어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방해만 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신형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사적인 무력화에 대한 강력한 사인도 함께 주어서 이것을 과시하는 저는 행태 자체를 일단 저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정태근 의원. 지금 이제 내분 패널로부터 의도가 뭔가 한번 들어봤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내분 패널보다도 상황을 훨씬 더 심각하게 봅니다. 예. 단순하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 또는 자기 불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분명하게 소위 우리 한국에 대한 경고고 무시고 굴종을 하라는 우리 편을 들라고 하는 요구인 겁니다. 예. 실제로 5월 달부터 지금요. 미사일 발사를 하는데 처음에 240km, 그다음에 420km, 그다음에 지난주에 600km, 이번에 다시 250km를 날렸어요. 예. 그러면서 김정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한에 대한 무력 시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고 언제든지 당신들 무시할 수 있고 우리 편을 안 들어주면 우리는 항상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상황을 좀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얼마 전에 저희가 식량 지원 5만 톤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이미 철진한 얘기예요. 지난 6월 달에 시진핑이 평양을 방문을 했습니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평양을 방문하면은 보통 쌀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최소한. 이전에 장점인이 북한을 방문할 때에도 우리가 주는 5만 톤 수준이 아니라 30만 톤을 들고 갔습니다. 이미 북한의 식량 문제는 해결났다고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그걸 왜 안 받냐고 지금 자꾸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대응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NSC가 저희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발표한 내용들 보고 좀 이해가 안 갔어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비판을 해놓고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비핵화 협상을 위한 대화와 동력을 유지해야 된다의 뜻을 모았다. 이게 지금 뭐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무런 실천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은 북한이 또 도발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만류하겠냐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 문제는 9.19 군사합의의 위반이기 때문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바로 열자. 예. 우리가 분명히 따지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동시에 지금 계속적으로 안보리 제재 위반 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탄도미사일. 우리 안보리 소집 요구하겠다. 지금 사실은 안보리의 제재위원회에 나와 있는 나라 중에서 지금 현재 반응한 나라는 독일뿐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제재위원회의 의장국이 독일이에요.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이거 안보리에 가져가겠다는 얘기를 못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NSC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미사일 도발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안보리 소집 요구를 하겠다. 이 정도 얘기를 해줘야 북한에서 도발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난 다음에 대화의 동력을 유지하겠다? 나중에 그러면 저 미사일이 어디로 날아갈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대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번에 시진핑 주석이 방북했을 때 쌀 30만 톤 가지고 갔나요?
이전에 한참 장점일 전에 때? 장재민이 갔을 때 30만 예. 톤. 그러니까 요번에는 얼마를 줬는지는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 아. 통상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가면 그런 이제 요번에 뭐 다리 건설 교량 지원까지도 해준다고 시진핑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원은 수반된다고 봐야 되고 장재민이 갔을 때를 비교해 봤을 때 비교해보면 그리고 어떻든 지금은 북한하고 중국, 러시아하고 관계가 상당히 좋은 시점이라는 것들을 그 저희가 말씀이었군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 시진핑을 장재민으로 말씀하셨나 했더니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예, 예. 그 예를 장재민 들어봤을 당국 때, 그렇게 했던 것을 봤을 때 이번에도 그럼요. 아마 지원이 있었을 거다. 예. 자,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250km니까 이건 SRBM 맞는 것 같고요. 예. SRBM 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숏레인지 벌리스틱 미사일이고, 왜냐하면 사거리 1000km 이하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태근 의원님하고는 조금 틀리게 핵심은 경제라고 봐요. 다르게. 네. 예. 왜냐하면은 이게 그 북한이 생각보다 대외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한 80% 정도 보는데 북한도 한 50%는 되거든요. 그런데 대외 교역 규모가 작년에 무려 49%가 감소를 갖다가 했대요. 수출이 86%가 감소했고 수입도 31%가 감소를 갖다가 했는데 그래서 작년 GDP 마이너스 성장률이 마이너스 4.1%. 원래 북한이 1997년에 마이너스 6.5% 난 다음에 최근에는 꾸준히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2016년도에는 3.9%까지 성장을 갖다가 했다가 이제 제재가 시작이 되니까 2017년에 마이너스 3.5%, 작년에 마이너스 4.1%. 못 사는 거예요. 더군다나 김정일 그 위원장이 물려준 비자금이 거의 이제 바닥이 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제재를 갖다 풀어라. 못 살겠다. 이런 표현을 갖다가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9.19 남북 군사 합의서가 지금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 제가 꼼꼼히 보니까 육해공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들은 있지만 그 미사일과 관련된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규정은 없는데 그런데 보면은 1조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 예.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예. 그런데 미사일 갖다가 쏘는 것은 뭐 그 휴전선 부근에서 그 훈련한 것과는 차원이 그렇죠. 다른 적대니까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짚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제가 정 변호사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고 결국은 지금 우리 한국보로 북한의 편을 들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제재를 안 풀고 있는데 우리 편을 확실히 들라 이거예요, 지금. 그 예, 얘기를 하는 예.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압박을 요구하는 행위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 정혁진 변호사 말씀 중에 김정은 짜증난다 그러셨는데 정말 계속 이런 짓 하니까 저 얼굴 보는 것도 짜증납니다. 이제.